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청사로 출근하면서 통상 문제 등 급한 현안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탓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최상목 부총리는 다시 공을 한 총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 내각이 뛰겠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민주당의 구전 전패,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이라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은 건 파면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파면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정 재판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미임명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정 재판관의 판단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 재판관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했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탄핵 소추될 때하고 다른 상황에 지금 3월 말 석 달 됐어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헌재가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